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고 이게 과연 그러면 언제 나올 건가?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좀 일일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설들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다음 주에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헌법재판소 저도 뭐 취재력이 완벽하게 닿지 않습니다. 보안이 워낙 철저해가지고 저도 뭐 한 달에 걸쳐서 듣는 얘기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내부가 너무 다양한 그 대립 전선이 재판관들 사이에 형성이 돼 있어서 논란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중에 한 보수 추천 헌법재판관님이 기각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법리 논쟁이 좀 치열하게 좀 벌어지면서 심판 길을 잘 못 잡고 있고 거기에 또 보수 재판관 한두 분이 처음에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야 국민들 혼란이 줄인다고 하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거는 기각이다라고 이제 주로 보수 쪽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 가닥을 잡기가 어려워서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다 예상을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적어도 다다음 주 초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결국은 마지막 결정을 붙이느냐 마느냐 어느 시기에 붙이느냐는 문영배 소장 대행의 권한인데요. 이 문영배 소장 대행이 지금 자신이 없는 것이죠. 6명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못 붙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는 뭐 문영배 소장 대행이나 이 소위 진보적인 재판관들이 민주당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요새 과격하게 마흔역 임명해라부터 시작해서 과격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꾸 문영배 재판관과 민주당과 관계 말씀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저하고 과거에 연수원 때 가까웠던 사람이었고 아니, 이재명 대표 가깝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저하고 가깝고 제가 그 당시 모 방송에 나갔을 때도 그 앵커가 저에게 가까웠던 동기들이 누구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제가 그럼 이재명 대표도 가까웠으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저가 가까웠습니다 얘기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비주류였기 때문에 둘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교가 넓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왜곡해갖고 이 대표와 문영배 재판관과 가깝다 그러는데 그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건 분명히 사실무근이고요. 저는 뭐 국회에서 또 법사위를 여러 차례 해갖고 지방법원에도 가고 헌법재판소도 국정감사 가게 되면 문영배 재판관이 찬단하자고 해도 아예 안 된다고 오해받는다고 했던 그렇게 처신했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친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보시면 뭐 저 동생이 뭐 남편이 또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 결과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아, 4명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 하는 것들이 얘기가 좀 너저분해요. 깔끔하지 않고 너저분하고 유치하고 유튜브에 좀 이상한 유튜브들이 떠들만한 얘기들을 들고 있는 얘랑 누구랑 친하고 동생은 뭐하고 그 연좌제도 아니고 막 이런 얘기 늘어놓는 것도 우습고 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몇이고 몇이니까 야 기각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지지자들 희망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덜컥 인용되면 어쩔 겁니까? 근데 지금 갈등이 너저분하다고 없잖아요. 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그동안의 판단해 보십시오. 그 말을 안 하게 되었는지. 저는 너저분하다는 표현에는 조금 제가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판단이 매우 편향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법이 바뀌었는데도 증거 능력이 없는 걸 갖다 모두 수사자료 요청해서 다 쌓아놓고선 재판하고 있고
이 그동안의 이 헌법재판소가 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저희가 그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편향성은 말이죠. 여당도 지적하고 야당도 그걸 지적하는 갖다 겁니다. 너저분하다고 사법부에서 말씀하시는 예를 거는 들어서 저는 굉장히 잠깐만요. 저는 저희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의 얘기는 나중에 입장을 너무 다시- 폄훼한다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다시 나오는 거고 예. 그 논리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는 거고 이런 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뭐 했습니까? 아니 이번에 제가 잠깐만, 보세요. 제가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보세요. 네. 이번에 저는 우리 탄핵 전국에서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다 봤다고 봅니다. 공수처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권이 없는데 어거지로 수사를 해갖고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했던 거 다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에 찾아가서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저희가 그거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부 다 우파 카르텔이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8명 기각했을 때 그거에 대해 전 딴 얘기 아무도 안 했습니다. 물론 그건 탄핵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줄기각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관련해 갖고 헌법재판관들이 다 그 우익적 성향이다, 우파적 성향이다, 아니면 여론에 불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회의원들이나 여야 정치인들이 그걸 갖고 자꾸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법원 출신으로 정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이번 과정에서 제가 아니, 그러면 8명은 다 저 줄기각했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적법 절차를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결국은 최근에 구속 취소가 되면서 적법 절차에 대해서 이제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법원이나 또는 뭐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도 사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정말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정상적인 상황이란 이거 다 기각 대통령 탄핵만 빼고 나머지 다 기각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좌파 사법 카르텔이란 그런 판단을 내릴 리가 없는 거죠. 우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딴 건 몰라요. 우익이나 뭐 저쪽에서 그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건 내가 오케이라고 봐요.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법부를 공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을 도울 때는 우파 카르텔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 뭐 갑자기 뭐 탄핵한다라고 나서고, 그 다음에 이상한 입법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입법도 하고 서로 흔들어 대는데 저는 문제는 뭐냐면 사법부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거든요. 사법부가 아무리 편향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큼 편향되지는 않았어요.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오히려 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한 63일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91일 걸렸습니다. 발의된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봐도 사안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사유보다 더 단순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 주 100일이 넘어가게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소가 여당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서 일부 전 시각 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어떤 소송 진행에서 편파적이었다라는 것은 저는 일방적 억지 주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